경로한 재벌 회장이 기념식장에서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계획이었어. 교복 입은 소녀가 조용히 대답했죠. 아니요. 그냥 엄마 병원비만 필요했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손에 든 건 20년 전 문서였죠. 그리고 그 문서엔 소녀의 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녁 6시 서울 강북의 한 대학병원 3층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지아는 담당 의사 앞에 서 있었는데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차트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다음 주 안에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데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말이 이어졌고 금요일까지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병원 규정상 퇴원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 통첩까지 덧붙여졌습니다. 지안의 손에 든 편의점 급여 명세서가 바들바들 떨렸고 월급 90만 원이라는 숫자와 통장 잔액 200만 원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절망으로 다가왔죠.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뒤돌아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고 지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천장의 형광등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7호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혜진의 얼굴은 48세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수척했고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져서 병원에서 제공한 면 모자를 쓰고 있었죠. 엄마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아는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대요. 곧 나아지실 거래요. 엄마는 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고 뭔가 눈치챈 듯 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침대 옆 작은 탁자에는 오래된 사진이 한 장 놓여 있었는데 20여 년 전쯤 찍었을 것 같은 회사 단체 사진이었고 태양산업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엄마가 동료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는데 뒤에서 엄마의 잠꼬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미안해.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김 사장님한테 미안해. 지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엄마가 꿈속에서 중얼거리는 것이려니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자 11월 초겨울 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때렸고 서울 도심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지만 지금 지안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죠.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고 잔액 213만 원이라는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9살 고등학교 3학년생이 할 수 있는 일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가 전부였고 수능 공부는 이미 몇 달 전에 포기한 상태였으며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옥상 구석의 낡은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고 있을 때 출입문 옆에 설치된 작은 TV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죠. 태양그룹 강태준 회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의 발언을 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정장을 빼입은 60대 남자가 나타났는데 완벽하게 넘긴 은발머리에 고급 시계를 찬 손목,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기자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최근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섰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태준 회장은 코웃음을 치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건 결국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봅니다. 저도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만 힘들면 쉽게 포기하고 정보 탓만 하더군요. 지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라고요? 하루 4시간밖에 못 자면서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고 낮에는 엄마 병수발 들면서 대체 뭘 더 노력하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다음 주 화요일 청와대에서 모범 기업인 표창을 받을 예정이며 자수성가 신화의 주인공으로 각종 언론에서 조명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화면 속에서 회장은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활짝 웃고 있었고 자막에는 골프 내기, 바둑 대결, 포커 게임 등 각종 승부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지아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기를 좋아한다? 그럼 만약 내가 직접 찾아가서 뭔가 제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황당하고 무모한 생각이었지만 지금 지안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몇 안 되는 친척들은 진작에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으며 편의점 사장님도 자기 가게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며 고개를 저었던 게 엊그제 일이었죠. 병원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지아는 핸드폰으로 강태준 회장 관련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일군 자수성가 신화, 냉철한 경영으로 그룹 10배 성장, 강한 승부욕으로 유명이라는 키워드가 연달아 나왔고 특히 최근 골프 내기에서 상대방과 5억 원을 걸었다는 기사까지 있었습니다. 지아는 생각했습니다. 5억 원을 거는 사람한테 2천만 원은 그냥 푼 돈 아닐까요? 만약 내가 그 사람 흥미를 끌만한 뭔가를 제안한다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문제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평범한 고등학생, 아니 평범보다 못한 가난한 집, 딸인 자신이 재벌 회장에게 대체 무슨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지하철을 타고 편의점이 있는 신림동으로 돌아가는 내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기사를 계속 읽어 내려가다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는데 강태준 회장이 얼마 전 프로 바둑 기사와의 대결에서 완패했다는 기사였고 댓글란에는 역시 돈으로 안 되는 게 실력, 학력 세탁 의혹 있다던데 진짜인가? 봄, 머리는 별로인 듯이라는 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아는 뭔가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사람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점이 있는 건 아닐까요? 특히 머리 쓰는 일에는 자신이 없는 건 아닐까요? 밤 10시에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카운터 뒤에 서서 계속 기사를 읽었고 회장이 각종 내기에서 이긴 경우는 대부분 골프나 당구처럼 돈으로 레슨을 받아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종목이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반면 바둑이나 체스처럼 순수하게 머리로 겨루는 종목에서는 번번이 졌고 특히 논리 퍼즐이나 수학 문제 같은 건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더군요. 지아는 조금씩 윤곽이 잡혀가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내가 가진 것으로 승부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 4시에 근무가 끝나고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3평짜리 방 한가운데 놓인 책상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지아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종이 상자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몇 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던 상장들과 트로피가 들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받은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금상 트로피, 중학교 2학년 때 받은 국제 논리 퍼즐 대회 아시아 1위 상패였고 당시 신문 기사에는 천재 소녀 등장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것들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책장 구석에서 두꺼운 문제집들을 끄집어냈습니다.
확률과 통계 이론서, 논리 추론 문제집, 게임 이론 해설서 등이었고 몇 년 동안 펼쳐보지 않았지만 페이지마다 형광펜 자국과 메모가 빼곡했죠. 책상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포커에서 상대방의 패를 읽는 확률 계산법, 논리 퍼즐에서 모순을 찾아내는 패턴 분석, 상대방의 심리를 간파하는 게임 이론까지 하나하나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아니,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천재였다고 해야 정확할 겁니다. IQ 156으로 측정됐고 특히 수학적 사고와 논리적 추론에서는 또래 중에 적수가 없었으며 초등학교 때부터 각종 전국 대회를 휩쓸었죠. 하지만 중학교 2학년 겨울 엄마가 쓰러지면서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대회 참가비는커녕 학원비조차 낼 수 없었고 결국 모든 대회를 포기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겁니다. 밤새 복습을 하다가 새벽 5시쯤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엄마의 오래된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그동안 한 번도 엄마 일기를 본 적이 없었지만 오늘따라 왠지 마음이 이끌려서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4년 9월 15일이라는 날짜 아래 엄마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강태준, 용서받을 수 없는 이라는 문장이 거기서 뚝 끊겨 있었고 다음 페이지는 누군가 거칠게 찢어낸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엄마가 강태준 회장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것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표현까지 쓰면서요? 황급히 뒤쪽 페이지들을 넘겨봤지만 그 이후로는 일상적인 내용만 적혀 있었고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혼란스러웠지만 지금 당장은 엄마 병원비가 급했기 때문에 그 일기장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어두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알람 소리에 깨어나니 아침 7시였습니다. 지아는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마른 체구에 창백한 얼굴이 비쳤고 어제 밤새 공부한 탓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가방에는 엄마 일기장과 함께 옛날 받았던 상장들을 넣었고 핸드폰에는 강태준 회장 관련 기사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엄마를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하는 40분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계속 났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지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시작하려는 이 무모한 도전이 단순히 병원비를 구하는 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엄청난 비밀이 곧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리라는 것을요. 병원 옥상을 내려와 지하철을 탄 지아는 핸드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죠. 편의점 시급 9천 원에 하루 8시간씩 일해봤자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고 1년을 모아도 1,000만 원이 고작인데 엄마한테는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신림역에 내려 어둑한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휴대폰 화면에 아까 본 뉴스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강태준 회장, 가난은 노력 부족이라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장님이 카운터에서 손짓했습니다. 오늘도 야간이지? 힘들 텐데 괜찮겠어?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사물함에 넣고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긴 밤이 시작됐죠. 손님이 뜸한 새벽 시간대, 지아는 카운터에 기대선 채
핸드폰으로 강태준 회장 관련 기사를 하나하나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그룹 강태준, 강태준 회장 취미, 강태준 내기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자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태준 회장 골프 내기에서 재벌 2세에게 5억 원 따내. 지아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5억 원을 내기로 걸다니 그 사람한테 2천만 원은 정말 푼돈이겠구나 싶었죠. 두 번째 기사는 더 흥미로웠습니다. 강태준 회장, 프로 바둑 기사와 대국. 완패. 댓글창을 열어보니 사람들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역시 돈으로 안 되는 게 실력이네. 학벌 세탁설 진짜인 듯. 머리는 별로인가 봉. 지아는 뭔가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골프나 당구처럼 돈으로 레슨 받을 수 있는 건 잘하는데 머리로 하는 승부에서는 번번이 진다는 패턴이 보였죠. 새벽 2시쯤 편의점에 취객 한 명이 들어와 라면을 끓여 먹고 나갔고 다시 조용해진 매장에서 지아는 계속 기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강태준 회장, 승부욕 강해 각종 내기 즐겨. 포커 게임에서 대기업 임원에게 3억 원 따내. 체스 대회 출전했다가 초등학생한테 져서 망신. 지안의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기는 걸 좋아하고 내기를 좋아하고 특히 자존심이 세지만 정작 논리적 사고나 수학적 계산에는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만약 내가 직접 찾아가서 제안을 한다면, 그 사람 자존심을 건드려서 내기를 받아들이게 만든다면, 새벽 6시에 근무가 끝나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3평짜리 방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확 올라왔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새벽 햇살이 초라한 방 안을 비췄습니다. 지아는 옷장 깊숙한 곳에 손을 뻗어 먼지 쌓인 종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오래된 상장들과 트로피가 보였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초등학교 4학년 때 받은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금상, 중학교 2학년 때 받은 국제논리 퍼즐 대회 상패, 당시 신문기사 스크랩까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상장들을 하나하나 꺼내 펼쳐보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선생님들이 천재라고 칭찬하던 때, 전국 대회마다 1등을 휩쓸던 때, 대학 교수들이 특례 입학을 제안하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중학교 2학년 겨울, 엄마가 쓰러지면서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대회 참가비는커녕 교통비조차 없어서 포기해야 했고 결국 영재 교육도 중단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겁니다. 책장 구석에서 두꺼운 문제집들을 꺼냈습니다. 확률과 통계 이론, 게임 이론, 논리 추론 문제집들이었고 몇 년 동안 펼치지 않았지만 페이지마다 형광펜 자국과 빼곡한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포커 게임의 확률 계산, 배팅 심리 분석, 논리 퍼즐의 패턴 인식, 이 모든 게 서서히 머릿속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지아는 IQ 156으로 측정됐고 특히 수학과 논리 추론에서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한 번 본 패턴은 절대 잊지 않았고 복잡한 확률 계산도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해냈으며 상대방의 거짓말을 논리적 모순으로 간파하는 능력까지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재능이 지금은 편의점 카운터에서 잔돈 계산하는 데만 쓰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7시쯤 잠시 눈을 붙이려다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닫았을 텐데 오늘따라 왠지 신경이 쓰여서 서랍을 활짝 열어봤죠. 안쪽 깊숙한 곳에 낡은 일기장 한 권이 있었는데 가죽 표지가 달아서 색이 바랬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거였습니다. 지아는 그동안 한 번도 엄마 일기를 본 적이 없었고
함부로 보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따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엄마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2004년 9월 15일이라는 날짜 아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강태준, 용서받을 수 없는. 지아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강태준 회장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것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표현까지 쓰면서요? 황급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지만 찢어진 흔적만 남아 있었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평범한 일상 이야기만 적혀 있었습니다. 출근했다. 지안이 학교에서 상 받았다.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끓였다. 그런 내용들 뿐이었죠. 지안은 일기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와 강태준 회장이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 병실 탁자에 놓여 있던 그 오래된 사진, 태양산업이라는 간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엄마가 그 회사에서 일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때 강태준 회장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지금은 그런 걸 파헤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단 엄마 수술비가 급했고 금요일까지 2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엄마는 퇴원 조치될 판이었죠. 지아는 일기장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당장은 회장을 만나는 게 먼저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교복을 단정하게 입었고 마른 체구에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가방에는 엄마 일기장과 함께 옛날 상장들을 넣었고 핸드폰에는 강태준 회장 관련 기사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엄마를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정장 입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교복 입은 지아는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40분 동안 지아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고 태양그룹 본사 주소와 찾아가는 길을 반복해서 확인했죠. 손바닥에는 땀이 계속 났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강남역 출구로 나오자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건물의 태양그룹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지아는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그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태양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선 지아는 고개를 들어 꼭대기를 올려다봤습니다. 50층이 넘는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바삐 드나들고 있었죠. 지아는 교복 치마를 쓸어내리며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대리석 바닥에 천장까지 시원하게 뚫려 있었고 가운데 분수대에서는 물이 콸콸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너머로 경비원 2명이 서 있었고 지안이 다가가자 그중 한 명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학생, 여기 뭐하러 왔어요? 지안은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경비원은 코웃음을 쳤죠. 회장님? 약속 있어요? 지안이 고개를 저으니 경비원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약속 없으면 못 들어가요. 돌아가세요. 지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꼭 배워야 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경비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맨날 이러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오는 거야? 회장님 만나려면 비서실 통해서 정식으로 신청해야 돼. 알았어? 하지만 지아는 로비 구석 소파에 가서 앉아버렸습니다. 경비원이 따라와서 일어나라고 했지만 지아는 꼼짝도 하지 않았죠. 저 여기서 기다릴게요. 회장님 나오실 때까지요.
경비원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억지로 끌어낼 수도 없어서 그냥 두고 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 12시, 오후 1시까지 지아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가끔 화장실 다녀오는 것 말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이 수군거렸죠. 저애 뭐야, 진짜 끝까지 앉아 있을 건가? 오후 2시쯤 되자 배가 고파서 참을 수 없었지만 지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물로 배를 채우고 계속 회전문 쪽을 바라봤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하나 얼굴을 확인했지만 회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학생, 회장님은 오늘 외부 일정 있어서 안 나오실 거야. 그만 가. 하지만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오후 3시가 넘어가자 경비원들도 지안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상한 학생이 하나 앉아 있다는 정도로 생각했죠. 지안은 핸드폰 배터리가 10%밖에 남지 않은 걸 확인하고 절전 모드로 바꿨습니다. 로비 시계가 오후 4시를 가리킬 때쯤 정문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고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정장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중 가운데 있던 60대 남자가 눈에 들어왔죠. 은발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모습, 고급 시계를 찬 손목,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이 강태준 회장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뉴스에서 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다리로 회전문 쪽으로 달려갔고 회장이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회장 일행이 멈춰 섰고 경비원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학생,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안을 끌어내려 하자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누군데? 지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와 내기 한번 해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40대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지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내기? 무슨 내기? 지안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기면 2천만 원 주세요. 제가 지면 제가 원하는 거 뭐든 하겠습니다. 회장이 코웃음 쳤습니다. 2천만 원? 학생이 무슨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거야?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병원비가 필요해요. 회장이 잠시 지안을 쳐다보다가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지? 지안은 대답했습니다. 서지안입니다.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서지안? 그럼 혹시 내 어머니가 이혜진 씨야? 지아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어떻게 저희 엄마를 아세요?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비서실장이 회장 귓가에 대고 뭔가 속삭였지만 회장은 손으로 막았습니다. 회장은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고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죠. 한참을 침묵하던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엄마. 혜진 씨를 알아. 옛날에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했었지. 지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이 사람 회사에서 일했다고요? 병실에 있던 그 사진, 태양산업이라는 간판이 떠올랐습니다.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 학생 비서실로 데려가. 비서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 학생과 내기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회장은 지안을 빤히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해보자. 대신 조건이 있어. 지안은 긴장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죠. 내가 이기면 2천만 원 주지.
하지만 내가 이기면 내 엄마를 만나게 해줘. 지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냥 옛날 직원이었다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왜요? 왜 저희 엄마를 만나고 싶으신데요?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같이 일했거든. 그 인연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하지만 그 말투에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아는 가방 속 엄마 일기장이 떠올랐습니다. 강태준, 용서받을 수 없는 이라는 문장이 머릿속을 스쳤죠. 대체 엄마와 이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서실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일정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걸 하실 시간이. 하지만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지안에게 물었습니다. 어때? 할 거야 말 거야? 내가 거절하면 그냥 돌아가도 돼. 지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엄마 병원비를 구할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고 설령 회장이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이상한 조건을 걸어도 어쩔 도리가 없었죠.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민수야, 40층 회장실로 안내해. 게임 준비해 놓고.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으로 올라갔고 비서실장이 앞장서서 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복도 양쪽으로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끝에 큰 문이 보였죠. 비서실장이 문을 열자 넓은 회장실이 나타났습니다. 통창으로 강남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가운데 거대한 책상과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회장실에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트로피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회장이 유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 회장님 곧 올라오실 거야. 그리고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회장님은 지는 걸 싫어하셔. 너 같은 학생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고 혼자 남은 지아는 소파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강태준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재킷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이었고 소매를 걷어올리며 지안 맞은편 소파에 앉았죠.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래, 서지안 학생.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나한테 내기를 제안한 거지? 지아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논리 문제를 잘 풀어요. 회장님과 퍼즐이나 확률 게임으로 승부하고 싶습니다.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퍼즐? 확률 게임? 재미있네. 그럼 내가 문제 내도 되겠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비서실장을 불러 뭔가 지시했고 잠시 후 비서실장이 서류 몇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3가지 테스트를 줄게. 내가 모두 통과하면 내가 이기는 거고 하나라도 실패하면 내가 이기는 거야. 공정하지? 지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혀 공정하지 않죠. 3번 모두 이겨야 한다니.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은 여유롭게 소파에 기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고 이미 이긴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불안한 기색도 살짝 보였습니다. 지안의 엄마 이름을 듣고 표정이 변했던 그 순간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지안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에 담긴 게 그리움인지 두려움인지. 회장이 손뼉을 2번 쳤습니다. 비서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작은 테이블 하나와
트럼프 카드 한 벌을 가져왔죠. 회장이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지안과 마주 앉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포커야. 텍사스 홀덤 방식으로 하지. 10판을 하는데 7판 이상 이기면 내가 통과하는 거고 그 이하면 탈락이야.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커 확률 계산은 문제집에서 수없이 풀어봤고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알고 있었지만 실전 경험은 전무했죠. 비서실장이 딜러 역할을 맡았습니다. 카드를 섞으며 말했습니다. 각자 700만 원어치씩 가지고 시작합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 지아는 손바닥에 땀이 나는 걸 느꼈고 가방을 옆에 내려놓은 채 테이블 앞에 바짝 앉았습니다. 첫 판이 시작됐습니다. 카드 2장이 각자에게 나눠졌고 지아는 조심스럽게 카드를 들여다봤죠. 스페이드 7과 하트 4, 별로 좋지 않은 패였습니다. 회장이 먼저 칩을 밀어넣으며 베팅했습니다. 10만 원.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콜을 선언했고 테이블 가운데 커뮤니티 카드 3장이 깔렸습니다. 다이아 킹, 클로버 잭, 하트구였죠. 지아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회장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회장은 여유롭게 웃고 있었고 다시 20만 원을 베팅했습니다. 지아는 폴드를 선택했고 첫 판을 회장이 가져갔죠. 회장이 말했습니다. 어이쿠, 벌써 포기? 너무 쉬운데?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도 비슷했습니다. 지아는 좋은 패가 나와도 회장의 공격적인 배팅에 주눅들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3판 연속으로 졌습니다. 회장은 점점 여유로워졌고 소파에 등을 기대며 웃었습니다. 역시 애들은 애들이야. 아무리 머리 좋다고 해도 실전 경험이 없으면 소용없지. 비서실장도 옆에서 피식 웃었고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네 번째 판이 시작될 때 지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지안은 회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전화 좀 받아도 될까요? 회장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받아. 어차피 결과는 뻔한데 뭐. 지아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지금 어디야? 혹시 어디 이상한 데 간 건 아니지? 지안은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지안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곧 갈게. 엄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태양그룹 쪽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 지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설마 회장이 엄마한테 연락한 건 아니겠죠? 지아는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정말 괜찮아. 나 좀 이따가 병원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의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시나 보네.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고 다시 카드를 집중해서 봤습니다. 네 번째 판이 진행됐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서 제대로 계산이 되지 않았고 결국 또 졌습니다.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게임에서 이길 수 없어. 그것도 모르나? 지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금까지 4판을 연속으로 졌고 10판 중 7판을 이겨야 하는데 이대로 가면 불가능했죠. 5번째 판이 시작됐습니다. 카드 2장이 나눠졌고 지아는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에이스 2장, 포켓 에이스였습니다. 강력한 시작패였죠. 지아는 심호흡을 하고 엄마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지워냈습니다. 지금은 이 게임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회장이 배팅했고 지아는 레이즈를 선언했습니다. 회장이 잠깐 멈칫했지만 콜을 했고 커뮤니티 카드가 깔렸습니다. 에이스 하나가 더 나왔고 지아는 트리플을 만들었죠. 회장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배팅했고 지아는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나왔을 때 회장이 큰 금액을 배팅했습니다. 50만 원. 지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올인을 선언했습니다. 남은 칩 전부를 밀어 넣었죠. 회장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허세 부리는 거야? 하지만 이미 팟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회장도 콜을 선택했고 카드를 공개했습니다. 회장은 킹페어였지만 지안은 에이스 트리플이었습니다. 지안이 5번째 판을 가져갔죠. 회장의 얼굴에서 여유가 조금 사라졌습니다. 6번째 판부터 지안의 플레이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카드 확률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회장의 패턴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회장은 좋은 패가 나오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고 허세를 부릴 때는 눈을 가늘게 뜨곤 했죠. 지아는 그 작은 신호들을 하나하나 포착했습니다. 6번째 판에서 회장이 손가락을 두드렸고 지아는 과감하게 폴드했습니다. 나중에 회장 패를 봤더니 풀하우스였죠. 만약 계속 따라갔다면 큰 돈을 잃을 뻔했습니다. 7번째 판에서 지아는 회장의 허세를 간파했습니다. 회장이 큰 금액을 베팅했지만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고 지아는 레이즈로 맞받아쳤습니다. 회장이 당황하며 폴드했고 지안이 판을 가져갔죠. 8번째 판, 9번째 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안은 확률 계산과 심리 읽기를 결합해서 회장을 압박했고 결국 연속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회장의 얼굴에서 완전히 여유가 사라졌고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10번째 마지막 판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안이 4판을 이겼고 회장이 6판을 이긴 상태였죠. 이번 판을 지안이 이기면 5대 5 동점이 되지만 규칙상 7판 이상 이겨야 통과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장이 이긴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판 카드가 나눠졌고 지안은 킹, 퀸, 수티드를 받았습니다. 나쁘지 않은 패였죠. 회장이 배팅했고 지안이 콜했습니다. 커뮤니티 카드가 깔렸고 킹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안은 킹 페어를 만들었죠. 회장이 공격적으로 배팅했지만 지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지 않았고 눈도 가늘게 뜨지 않았습니다. 블러핑이었죠. 지안은 레이즈를 선언했고 회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폴드했습니다. 지안이 마지막 판을 가져갔고 최종 스코어는 5대 5 동점이 됐습니다. 비서실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7판을 이기지 못했으니 탈락입니다만.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테이블을 빤히 쳐다보다가 지안을 봤죠. 지안의 눈빛은 또렷했고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회장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미있네, 정말 재미있어. 좋아, 첫 번째 테스트는 통과야. 비서실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규칙상으로는.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가 규칙 만든 사람이야. 내가 바꿀 수도 있지. 이 학생, 실력이 있어. 다음 테스트 준비해. 지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회장이 규칙을 바꿔가며 자신을 통과시킨 걸까요? 정말 실력이 마음에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러 뭔가 지시했습니다. 회장이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강남 풍경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회장이 입을 열었죠. 서지한 학생, 내가 생각보다 실력이 있네.
포커에서 내 패턴을 읽어낸 건 인정할게. 하지만 두 번째 테스트는 차원이 달라.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비서실장이 A사 용지 몇 장을 들고 왔습니다. 용지에는 복잡한 기호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지아는 한눈에 봐도 고난도 논리 퍼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내가 10년 전에 MIT 교수한테 받은 문제인데 풀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제한 시간은 30분, 정답을 맞히면 통과야. 지아는 용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5명의 사람이 각기 다른 집에 살고 다른 색 차를 몰고 다른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주어진 단서들로 누가 어디 사는지 맞히는 형식이었습니다. 단서가 20개 정도 됐고 서로 얽혀 있어서 한 번에 풀기는 불가능해 보였죠. 회장이 타이머를 켜며 말했습니다. 시작. 지아는 펜을 집어들고 여백에 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축에 사람 이름, 세로축에 집 위치와 차 색깔, 애완동물을 배치하고 단서를 하나씩 대입해 나갔죠. 첫 번째 단서, 빨간 차 주인은 왼쪽에서 두 번째 집에 산다. 두 번째 단서, 고양이 주인은 파란 차 주인 옆에 산다. 지안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고 머릿속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며 표를 채워 나갔습니다. 5분이 지났을 때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때? 포기할래? 지아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집중했습니다. 10번째 단서까지 대입하자 몇 가지 모순이 발견됐고 지아는 과감하게 지우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지안을 관찰했고 비서실장도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지안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분째 표의 절반이 채워졌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회장에게 다가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회장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고 순간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지아는 문제에 집중하는 척하면서 슬쩍 회장을 쳐다봤죠. 서류 맨 위에 인사기록 마이너스 이혜진이라는 글자가 보였고 그 아래 태양산업 재직 기간 2002년 3월 2004년 9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덮으며 비서실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실한 거야?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시 격리부에서 근무했고 퇴사 사유는 개인 사정입니다.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회장이 지안을 쳐다봤고 지안은 재빨리 시선을 문제로 돌렸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깐, 내가 급한 전화 좀 받고 올게. 그냥 계속 풀어. 비서실장에게 밖으로 나가라는 손짓을 하고는 둘 다 회장실을 나갔죠. 문이 닫히자 지아는 혼자 남게 됐습니다. 타이머는 계속 째깍거리고 있었고 20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문제를 계속 풀면서도 주변을 슬쩍 둘러봤습니다. 회장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서랍 하나가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죠.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쪽을 한번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 안을 들여다보자 오래된 파일 몇 개가 보였습니다. 매니 파일 표지에 기밀 마이너스 김성호 관련 서류라고 적혀 있었고 지아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일기장에 나왔던 그 이름 김 사장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김성호인 걸까요? 지아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김성호 사망 사건 관련 내부 보고서 마이너스 2004년 9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몇 줄의 문장이 이어졌죠.
오후 10일시경 사무실에서 김성호 대표 발견, 사인은 추락사로 추정. 경찰 조사 결과 자살로 결론. 단 현장에 있던 이혜진 직원 진술 필요. 지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그날 현장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날이 2004년 9월 15일 엄마 일기장에 강태준, 용서받을 수 없는 이라고 적혀 있던 바로 그 날짜였습니다. 지아는 재빨리 페이지를 넘겼고 다음 페이지에는 목격자 이혜진 퇴사 처리 완료, 합의금 2천만 원 지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지아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빠르게 서류를 찍었습니다. 2장, 3장, 4장까지 찍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황급히 서류를 원래대로 넣고 서랍을 살짝 닫은 뒤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문제지를 들여다봤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문이 열리며 회장이 들어왔고 지안을 쳐다봤습니다. 다 풀었어? 지안은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방금 본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일단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지안은 문제지를 다시 보며 마지막 단서들을 대입했습니다. 25분째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고 최종 답이 나왔습니다. 28분 만에 지아는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와 답안을 확인했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답안을 들여다보다가 정답지를 꺼내 대조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던 회장의 얼굴에서 놀라움이 번졌고 마지막 줄까지 확인한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비서실장도 옆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회장님, 이건 정말 MIT 교수도 1시간 걸렸던 문제인데요. 회장이 지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넌 대체 누구야?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이 아니잖아.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2번째 테스트도 통과야. 하지만 마지막 3번째가 남았어. 그건 내일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 학생 집까지 차로 태워다 줘.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아는 가방을 메고 일어섰고 회장실을 나가기 전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지아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방금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20년 전 진실이 담겨 있었죠. 김성호라는 사람이 죽었고 엄마가 그 현장에 있었으며 강태준 회장이 엄마에게 합의금을 줬다는 사실.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엄마는 정말 자살 현장을 목격한 것뿐일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었던 걸까요? 1층 로비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자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뒷좌석에 앉아 집으로 가는 동안 지아는 가방 속 엄마 일기장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5시 지아는 다시 태양그룹 회장실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들여다봤고 엄마 일기장을 반복해서 읽었지만 여전히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김성호라는 사람이 죽었고 엄마가 그 현장에 있었으며 회장이 엄마에게 돈을 줬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정작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회장은 책상 맞은편 소파에 앉아 A사 용지 한 장을 지안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야. 이건 확률 문제인데 서울대 수학과 교수도 2시간 걸렸어. 제한 시간은 1시간 시작해.
지아는 용지를 받아들고 문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확률 계산 문제였고 조건부 확률과 베이지안 정리가 결합된 형태였죠. 지아는 펜을 들고 여백에 수식을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때, 어렵지? 지아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계산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안이 중학교 때 비슷한 유형을 풀어본 적이 있었고 접근 방법만 알면 그리 어렵지 않았죠. 20분째 지아는 절반 정도 풀었고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막으려 했지만 30대 남자가 거칠게 밀치고 들어왔죠. 남자는 청바지에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카메라가 달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여긴 사무실이야.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20년 전 김성호 대표 사망 사건에 대해 할 말 있으신가요?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고 비서실장이 경비를 부르려 했지만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남자가 지안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혹시 이혜진 씨 딸이세요? 지안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저희 엄마를 아세요? 남자가 한 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저는 탐사보도 기자 김도윤입니다. 제 아버지가 김성호, 20년 전 이 회장과 동업하다가 사망한 사람이에요. 그 사건 당시 목격자가 당신 어머니 이혜진 씨라고 들었습니다. 지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성호의 아들이라고요? 김도윤이 회장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 아버지는 자살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죽인 거잖아요. 회장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비서실장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지안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고 바닥에 떨어진 펜이 굴러가는 소리만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성우는 스스로 선택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김도윤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죽기 사흘 전에 변호사한테 맡긴 문서예요. 회장님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아버지 명의로 위조했다는 증거가 다 여기 있어요. 아버지가 이걸 경찰에 넘기려 하자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닥쳐. 증거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김도윤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요? 이혜진 씨가 증인이잖아요. 그날 밤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 회장님이 얼마를 줬죠? 입 다물라고 2천만 원 줬다면서요? 지아는 머리가 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가 돈을 받고 입을 다물었다고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도윤이 지안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혜진 씨 딸분, 당신 어머니는 그날 밤 제 아버지가 추락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회장이 구급차도 부르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도 봤다고요. 하지만 돈을 받고 입을 다물었죠.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김도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왜 그날 이후로 퇴사했을까요? 왜 경찰 조사에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이 사람 당장 내보내. 경비 불러. 비서실장이 급히 전화를 걸었고 곧 경비 2명이 들어와 김도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김도윤이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이혜진 씨도 결국 말할 거예요. 문이 닫히고 다시 조용해졌지만 지안의 귓가에는 김도윤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고
비서실장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 있었죠.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엄마 일기장을 꺼냈고 그 찢어진 페이지를 다시 봤습니다. 강태준, 용서받을 수 없는이라는 문장이 이제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성호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다시 물었습니다. 김도윤 씨 말이 사실인가요? 제 엄마가 그날 밤 현장에 있었나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혜진 씨는 그날 야근을 하고 있었어. 성우가, 김 대표가 나한테 따지러 왔을 때 사무실에 있었지. 지아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회장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우는 내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소리를 질렀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지. 우리는 말다툼을 했고, 성우가 흥분해서 뒤로 물러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 지아는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요? 회장님은 뭘 하셨는데요? 회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지켜만 봤지. 성우가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걸,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걸 그냥 봤어. 구급차를 부를 수도 있었는데 나는 그냥 서 있었어. 지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봤다고요? 회장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때 혜진 씨가 복도에서 나왔어. 모든 걸 본 거야. 나는 혜진 씨한테 애원했지. 경찰한테 말하지 말라고. 지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준 거예요? 엄마한테 2천만 원을 줘서 입을 다물게 한 거예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혜진 씨를 협박했어. 말하면 공범으로 몰리게 해주겠다고. 내 딸도 평생 범죄자 딸로 살게 될 거라고 했지. 혜진 씨는 울면서 돈을 받고 사표를 냈어. 그게 전부야. 지아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엄마가 그 돈으로 자신을 키웠다는 사실이, 그 피 묻은 돈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안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저를 여기 오게 한 거예요? 왜 내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회장이 지안을 쳐다봤습니다. 혜진 씨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 비서실장이 조사해서 알려줬지. 나는 마지막으로 용서를 빌고 싶었어. 내가 온다는 걸 알고 혜진 씨를 만날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야. 지아는 비웃었습니다. 용서요? 사람 죽여놓고 20년 동안 떵떵거리고 살다가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세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찍어둔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고 회장실 서랍에서 찾은 문서들이었죠. 지안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제 회장님 서랍에서 이 문서들을 찍었어요. 김성호 대표 사망 사건 보고서, 엄마한테 준 합의금 내역 다 여기 있어요.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안 풀겠어요. 대신 제가 원하는 건 2천만 원이 아니에요. 회장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뭘 원하는데?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알고 있었나요? 지아는 회장실을 뛰쳐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저녁 8시 강남 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번쩍이고 있었지만 지안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 주소를 말했고 기사가 무슨 급한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지아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알고 있었을까요?
20년 동안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걸까요? 그 피 묻은 돈으로 자신을 키웠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 살아온 걸까요? 병원에 도착해 307호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링거를 맞고 있었죠. 엄마가 고개를 돌려 지안을 보더니 놀란 표호로 물었습니다. 지안아, 왜 이렇게 늦게? 얼굴이 왜 그래? 지안은 대답 없이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엄마 일기장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고 찢어진 페이지가 있는 부분을 펼쳤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강태준, 용서받을 수 없는 이라고 썼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안아, 그건 엄마가 어렸을 때 쓴 거야. 그냥 잊어버려. 하지만 지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태양그룹 회장실에 갔었어요. 강태준 회장을 만났고 김도윤이라는 기자도 만났어요. 엄마가 벌떡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내가 거기 갔어? 지안은 핸드폰을 꺼내 어제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김성호 사망사건 보고서, 목격자 이혜진이라는 이름, 합의금 2천만 원 지급 내역까지 모두 찍혀 있었죠. 엄마는 그 사진들을 보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아, 엄마가 잘못했어. 지안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대체 뭘 잘못한 건데요? 말해주세요, 엄마. 엄마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죠. 나는 20년 전 그날 밤 회사 사무실에 있었어.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밤 11시쯤 큰 소리가 들렸지. 사장실 쪽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였어. 나는 몰래 복도로 나가서 들었어. 강태준 이사하고 김성호 대표님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 김 대표님이 말했어.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강태준 이사는 발뺌했지만 김 대표님은 증거가 있다고 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김 대표님이 뒤로 물러나다가 발을 헛디뎠어. 계단이 바로 뒤에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떨어졌어. 쿵 하는 소리가 났고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지. 강태준 이사는 계단 아래를 내려다봤어. 김 대표님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손을 뻗으며 살려달라고 했어. 하지만 강태준 이사는 그냥 서 있었어. 구급차를 부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지안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뭘 했는데요? 엄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겁이 났어. 너무 무서워서 숨어만 있었어. 복도 구석에 숨어서 떨고만 있었지. 김 대표님이 점점 움직임을 멈췄고 결국 조용해졌어. 강태준 이사는 그제야 핸드폰을 꺼내서 누군가한테 전화를 했어. 경찰이 아니라 자기 변호사한테였어. 나는 그때도 나가지 못했어. 다음날 출근했을 때 회사는 난리가 났어. 김 대표님이 자살했다고, 계단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했지. 지안이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경찰한테 말 안 했어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강태준 이사가 나를 불렀어. 내가 어젯밤 사무실에 있었다는 걸 안다고, 봤을 거라고 했지. 나는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어. 강태준 이사는 말했어. 만약 경찰한테 말하면 너도 공범으로 몰리게 해주겠다고. 현장에 있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건 방조제라고. 내 딸이 평생 범죄자 딸로 살게 될 거라고 했어. 지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은 거예요?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지켜야 했어. 너는 그때 겨우 4살이었고
아빠도 없이 엄마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잖아. 강태준 이사는 2천만 원을 줬어. 사표를 내고 입 다물라고. 나는 받아버렸어. 그 돈으로 우리 모녀가 먹고 살았고 내가 학교 다닐 수 있었어. 지안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는 겁쟁이야. 지안은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그냥 숨기고 산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엄마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 매일 밤 악몽을 꿨어. 김 대표님이 손을 뻗으며 살려달라고 하는 꿈을. 그래서 일기장에 썼던 거야. 강태준,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고.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는 찢어버렸어. 더 이상 쓸 수가 없었거든. 내가 그 일기를 볼까봐 무서웠고 경찰이 집에 올까봐 무서웠어. 그렇게 20년을 살았어. 엄마는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지안이 물었습니다. 그럼 김도윤 씨는요? 김성호 대표님 아들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몇 년 전에 그 아이가 나를 찾아왔었어. 기자가 됐더라고. 아버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증언해달라고 했지.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 강태준이 협박한 게 아직도 무서워서, 그리고 내가 상처받을까봐. 지아는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20년 동안 진실을 숨긴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아들도 진실을 찾고 있는데 그냥 외면한 거예요? 엄마가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안아, 제발 이 일에서 손 떼. 위험해. 강태준은 재벌이야. 돈도 권력도 다 가진 사람이야. 내가 이기려고 해봤자 다칠 뿐이야. 그냥 엄마 수술은 포기할게. 괜찮아. 하지만 지아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포기하라고요? 엄마는 20년 동안 포기하고 살았지만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엄마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지안아, 제발. 엄마가 잘못한 건 엄마가 책임질게. 너는 그냥. 지안이 가방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는 강태준 회장한테서 증거를 다 확보했어요. 20년 전 문서들도 다 찍었고 회장도 자백했어요. 이제 선택은 저한테 있어요. 엄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넌 뭘 할 건데? 지아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끝낼 거예요. 김성호 대표님을 위해서, 김도윤 씨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지아나, 위험해. 하지만 지아는 뒤돌아보지 않고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아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고 김성호 사망 사건 보고서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목격자 이혜진, 합의금 2천만 원, 자살로 결론.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지아는 연락처에서 김도윤 기자 번호를 찾았습니다. 오늘 회장실에서 명함을 받았었죠.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이 증거를 김도윤 기자한테 넘기면 강태준 회장은 끝장날 겁니다. 하지만 엄마도 함께 조사받게 될 거고 방조제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죠. 지아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병원비 2천만 원을 받고 입 다물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둘 다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지아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끝내야 해. 다음 날 오전 10시 지아는 다시 태양그룹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문을 열어줬고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안이 들어서자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은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은 오해가 있었어. 김도윤 그 기자가 거짓말을 한 거야. 성우는 정말 자살한 거고 나는. 지안이 말을 끊었습니다. 회장님, 세 번째 문제 답 말씀드리러 왔어요. 회장이 멈칫했습니다. 지안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고 어젯밤 집에서 다 풀어온 확률 문제 답안이었습니다. 지안이 종이를 회장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국제대회에 출제했던 문제예요. 제가 직접 만든 거죠. 회장님이 어디서 가져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답은 여기 있습니다. 회장이 종이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완벽해, 정말 완벽해. 내가 이겼어.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펜으로 숫자를 적더니 수표를 찢어 지안에게 내밀었죠. 2천만 원이야. 약속대로 주지. 가져가. 하지만 지안은 수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안 받아? 내 엄마 병원비 필요하잖아.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걸 원해요. 회장의 손이 떨렸고 수표를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뭔데? 지안은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실을 밝히세요. 김성호 사장님 일. 회장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비서실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고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이 머리를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미쳤어? 내가 그걸 밝히면 난 끝장나. 회사도 명예도 다 날아가는 거야. 지안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안 하시면 제가 이 문서들 김도윤 기자한테 넘기고 언론에도 제보할 거예요. 어제 찍어둔 사진들이 화면에 떠올랐고 김성호 사망 사건 보고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감히. 지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선택하세요. 스스로 진실을 밝히시든지 아니면 제가 폭로하든지.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다만 스스로 자백하시면 그나마 양심은 지키는 거죠. 회장이 창가로 걸어가 한강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엄마는? 혜진 씨는 어떻게 하고?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경찰 조사받을 각오되어 있어요. 20년 동안 숨기고 산 게 너무 괴로웠대요. 회장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밝히지. 지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표정은 굳게 유지했습니다. 언제요? 회장이 달력을 받습니다. 3일 후가 청와대 표창식이야. 거기서 하겠어. 전국 생중계되니까 숨길 수도 없을 거고.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 지키시는 거죠?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도망칠 곳도 없어. 그리고 사실 20년 동안 이 짐을 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3일이 지났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하객이 모여 있었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단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범 기업인 표창식이었고 강태준 회장이 첫 번째 수상자로 호명됐죠. 회장이 단상에 올라 상패를 받았고 소감을 말할 차례가 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고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관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맨 뒷자리에 교복 입은 지안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휠체어를 탄 엄마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먼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관객석이 웅성거렸고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제 동업자를 죽였습니다.
대강당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김성호 대표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가 계단에서 떨어졌고 저는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어가는 걸 지켜만 봤습니다. 그리고 목격자에게 돈을 주고 입을 막았습니다. 관객석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고 경호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거짓말로 살아왔고 김성호 대표의 아들에게도 목격자였던 직원에게도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이 표창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회장은 상패를 단상 바닥에 내려놓았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깨냈습니다. 지금 경찰에 자수하겠습니다. 대강당은 아수라장이 됐고 경찰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탐사보도 기자 김도윤이 특집 기사를 냈고 20년 전 진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구속됐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이혜진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방조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고 회장의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김도윤 기자가 병원으로 찾아와 엄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비가 익명으로 입금된 겁니다. 2천만 원, 정확히 수술에 필요한 금액이었죠. 병원 측에서는 누가 입금했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지아는 알았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라는 걸. 엄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의사는 잘 회복하고 있다며 퇴원도 곧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지아는 병실에서 엄마 손을 잡고 있었고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지아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러 대학에서 장학금과 함께 입학 제의가 왔고 지아는 수학과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죠. 엄마는 퇴원해서 집에서 회복 중이었고 매일 밤 악몽 대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아는 가끔 청와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무너져 내린 회장의 모습, 그리고 뒷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던 엄마의 모습을. 어느 날 저녁 지아는 엄마와 함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그냥 돈 받고 입 다물 수도 있었잖아.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엄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러워.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 중에는 지안처럼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도 있을 거고 부당한 일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안은 생각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말했죠. 가난은 노력 부족이라고.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가난은 노력 부족이 아니에요. 그저 기회가 필요할 뿐이죠. 지아는 엄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작은 용기가 때론 모든 걸 바꾸는 걸 오늘 저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와 함께 오늘은 작은 용기를 한번 내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